사인바이노 잘 아시겠지만 몽골 인사말입니다. 사인은 잘, 좋다 이런 뜻이고요. 바이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라고 하면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인바이노 이렇게 하면 잘 있었어요? 잘 지냈어요? 라는 인사말입니다. 몽골에 여행을 하시게 되면 딱 하나 알아야 될 인사말이 그겁니다. 사인바이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강아지에게나 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인바이노. 아침에도 하고 점심 때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한 가지로만 인사하면 됩니다. 정말 편하겠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사인바이노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몽골에도 새해가 밝았죠. 오늘은 몽골의 명절 설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몽골말로 설은 차간사르라고 합니다. 하얀 달이란 뜻입니다. 음력 1월 1일이기 때문에 달이 안 뜨죠. 달이 안 뜨는 날이어서 차간사르라고 하얀 달이라고 부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신성한 의미를 부여해서 예쁜 이름을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몽골의 설, 차간사르는 어떤 풍경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력 1월 1일입니다. 우리하고 거의 대부분은 같은 날인 거죠. 몽골의 명절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도 설날 가셔야 됩니다. 추석 때 가면은 몽골은 명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추석 명절도 굉장히 큰 명절이죠. 그런데 유목민들에게는 추석이라는 게 없습니다. 추석이 원래 여름에 곡식을 키워서 가을에 풍년이 든 거를 축하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땡스기빙 데이. 유목민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곡식을 수확할 일도 없고 풍년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할 일도 없는 거죠. 대신에 그 사람들은 기나긴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8개월 동안 계속되는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가 그 가을인 거죠. 그래서 먹을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탈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중국의 한서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은 가을에 온다. 강한 활과 살찐 말과 함께. 여름 내내 풀을 잘 뜯어먹고 살이 찐 말을 타고 유목민들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약탈을 오는 겁니다. 거의 해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글을 써놓을 정도로 공포에 떨었던 것 같은데요. 유목민들의 가을은 그렇습니다. 추석이라는 명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려면 설 명절을 찾아가야 됩니다. 설에 몽골을 가면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 설날의 축제들이 있습니다. 설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배하는 문화죠. 몽골도 세배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친척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는 것. 이 세배 문화가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 몽골입니다. 거기를 이제 갔는데 친구의 친척집을 찾아갔습니다. 설날 첫날 딱 들어갔더니 이 큰 테이블 앞에 두 가지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제단처럼 쌓아놨더라고요. 우리 차례상처럼 차려진 건데 한쪽은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쌓아놓은 우리 떡시루 같은 게 하나 있었고 또 그 옆에는 진짜 이제 신기한 것이 있었는데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통째로 삶은 거예요. 이게 삶은 걸 다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바닥을 다 받쳐가지고 맨 위는 네모 반듯하게 양의 등판을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큰 차례상이 제단처럼 쌓아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잘라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야 제가 양고기도 좀 좋아하고 잘 먹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 식은 삶은 양고기를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좀 주저주저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거기를 그 제단을 보면서 하얀 양 한 마리가 삶아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들어갔습니다. 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앞에 이제 앞자리에 쭉 앉아 계시죠. 그러면 세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건 아니고 팔을 들어서 이렇게 받쳐드립니다. 그러면 어르신의 팔을 위에 놓고 제가 인사를 하는 사람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건강하세요라는 축원입니다. 민대가 이제 몽골 말로 건강하세요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 어르신이 이제 저희에게 덕담을 하고 가끔은 세뱃돈을 주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몽골이 뭐 전에는 선물 주고 이런 문화였다면 지금은 이제 몽골도 뭐 애들에게는 돈을 주고 하는 문화로 좀씩 바뀌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설도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세뱃돈 주는 거, 뭐 그게 최고의 즐거움이죠. 설날 세뱃돈 많이 못하면 설거지인 거 아시죠? 설거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사를 끝내고 나면 주인 어르신이 저희에게 술상을 하나를 봐줍니다. 음식과 술을 내오는 거죠. 딱 상이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접시에 만두만 가득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만두. 몽골 사람들은 설날이 되면 하얀 찐만두, 몽골 말로 보즈라고 하는데요. 이 보즈만 만듭니다. 어느 집이나 그렇습니다. 주먹만한 만두가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나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잡아가지고 확 깨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쭉, 육즙인데 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안에 양고기가 들어있는데 거의 순수한 100% 양고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야채를 좀 썰어 넣거나 뭐 부추라든가 양파라든가 우리는 만두 소에다가 뭘 많이 넣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양고기를 다져놓은 100% 양고기. 이럴 거면 그냥 고기를 주지. 뭐 헐라고 밀가루에 쌌다냐? 이렇게 물면은 육즙이 쭉 나오는데 그게 기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입술이 이렇게 막 될 것 같은 그런 만두였습니다. 한 이렇게 10개쯤 나왔는데 두세 개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리고 고기가 가득 든 거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부릅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3개를 먹었는데 또 다음 집으로 인사를 가재요. 다음 집에 인사를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또 만두를 그만큼 주는 거예요. 나 배부른데?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유목민 친구가, 아니야, 그래도 주인이 내온 거기 때문에 인사로 꼭 3개는 먹어야 된대요. 배부른데? 그러면서 3개를 또 그 큰 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다음 집으로 인사를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10군데 정도 인사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 주먹만한 만두를 30개씩 먹어. 정말 배도 터질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제가 평소에도 별로 만두를 안 좋아하는데 그날 이후로 정말 만두를 뚝 끊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이 술도 그렇습니다. 유목민들은 정말 술을 잘 먹는 것 같아요. 술을 못 먹는 유목민을 정말 본 적이 없는데 그 독주, 보드카 이런 걸 안주 없이 막 물 마시듯이 먹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집에를 갔더니 그때는 그 집 주인께서 이렇게 술을 한 잔씩을 따라주더라고요. 굉장히 독하죠. 보드카 40도짜리 술을 주는데 짠, 이런 잔에다가 이제 술을 따라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대로 주면 조금 먹고 이렇게 땅에다 내려놓고 좀 쉬어서 이야기하다가 다시 먹고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망치를 가져와 가지고 이 아래쪽을 톡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술잔이 아래쪽이 없으니까 세워놓으면 엎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다시 주면 또 어디다 세워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40도짜리 보드카를 원샷을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안주는 그 삶아놓은 큰 양의 등판, 그거는 못 먹겠고. 그래서 이 술만 가지고 안주도 없이 설날 내내 거의 완전 취객 느낌으로 명절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즐겨봤던 생각이 나는데요. 몽골의 설이 그런 식의 세배 문화, 그리고 음식을 내오고 하는 몽골의 아주 재미있는 축제입니다. 그날 친척을 찾아다니는데 하루에 끝나지 않고 자리가 조금만 길어지면 내일 또 모레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뭐 3일씩, 5일씩 인사만 하러 다니고 아직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가까운 사람에게 인사를 드리고 축원을 드리고 하는 게 그 전통으로 잘 남아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런 날은 푸른 천, 하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하닥들을 많이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이렇게 목에 걸어주고 세뱃돈 대신 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축원을 기원해 주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세배하는 문화라든가 만두를 먹거나 하는 거는 만두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이게 원래
몽골의 음식이 아닙니다. 만두는. 제가 지난번에 빨간 음식과 하얀 음식 이야기를 했죠. 빨간 음식은 고기고 하얀 음식은 유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두는 하얀색이긴 하지만 하얀 음식은 아닙니다. 몽골이 말하는 하얀 음식은 아닌 거죠. 그런데 고기 같은 걸로 해서 이 하얀색의 신성한 걸 먹고 싶기 때문에 신년 첫날에는 만두를 먹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떡국이나 혹은 북쪽 지방은 만두국을 끓여 먹죠. 이게 같은 문화인 건데요. 이게 들어온 데가 다 똑같습니다. 원래 만두라는 게 제갈공명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서기 200년경에 220년인가에 남만을 정벌하고 오는데 이렇게 풍랑이 쳐가지고 배가 전복될 것 같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99명의 머리를 가지고 그 사람은 희생을 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사람 머리 모양으로 밀가루를 빚어가지고 만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자가 거진 만자잖아요. 만화할 때 그 만자를 써서 거진 머리로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다. 이래서 이제 만두라는 것이 기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에 소를 집어넣는 만두 이런 건 이제 중국은 교자라고 하니까 만두는 그냥 이렇게 밀가루만 만든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통성으로 같이 쓰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고려 때죠. 고려 중기 때 들어오는 건데, 몽골은 그보다는 조금 더 늦게 들어갑니다. 청나라가 부흥을 해가지고 이제 만주와 몽골이 만주 팔기, 몽골 팔기에서 이 8개의 기병 부대가 세계를 정복해 들어가고 명나라를 공격해 들어가고 조선을 공격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청나라하고 교류가 아주 많아지는데, 당시에 몽골에 들어간 문화 중에 하나가 만두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음식은 아닌 건데, 지금 몽골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 그 만두만 먹는다는 거죠. 만두를 먹고 세배를 지내고 어르신들을 늘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찾아뵙고 이렇게 공동체를 계속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저는 이제 기분 좋게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으로 쳐다보곤 했었는데, 또 하나 놀라운 게 이 오리앙카이족이 하는 아침 새벽 행사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원래 어디를 이렇게 걸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탔기 때문에 걷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통 3보 이상은 승마예요. 3발 이상은 안 걷는다. 무조건 말을 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안 걷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리앙카이족은 1월 1일 이 차간사르가 되는 그 새벽에 꼭 산을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 가지고 어월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땅을 향해서, 산을 향해서 불을 피워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오리앙카이에 남아있는 전통입니다. 이걸 몽골 말로 발링이라고 하는데, 알타이 산에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새벽마다 올라갑니다. 그 앞에 있는 산을. 울란바토르에 사는 오리앙카이들도 울란바토르에서 남쪽으로 한 10여 킬로 내려오면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올라가서 아침 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쯤 출발을 해가지고 그 추운 영하 40도, 45도 할 때 산을 올라가는 거죠. 딱 그 정상 쪽까지 올라가 보면 거기에 13개의 어워가 있습니다. 어워라고 하는 그 선왕당 같이 생긴 돌무더기죠. 그 어워가 13개가 있는데, 그거는 알타이 산의 열쇠 봉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거를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하늘에, 땅에, 산에 제사를 지내고 아침 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지금은 오리앙카이족에게만 남아있는 거의 풍습인데요. 이 사람들은 인간의 공동체에 대한 끈끈함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아직도 여전히 자연에 대한, 하늘에 대한, 땅에 대한 생각을 계속 놓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새해가 되면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래, 우리는 계속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거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큼이나 이제 좀 어떤 복을 지어서 누군가에게도 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만들고, 또는 살면서 이렇게 우리도 좀 주변을 혹은 자연을 조금 더 돌아봐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을까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사는데, 저는 뭐 여행 때문에도 특히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끝나고 나면 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고,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돌아봐야 될 시기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같아요. 저 코로나가 저기서 살고 있는 박쥐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쥐의 서식지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린 거죠. 제가 어떤 선배 글에서 본 건데, 홍수라고 하는 거, 이 홍수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발생된 말이다. 원래 물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물 길이 있는 건데 그 물 길 쪽으로 인간이 계속 파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물이 넘쳐와서 홍수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자기의 할 일, 자기의 갈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은 그렇게 살아 있었죠. 박쥐도 거기서 그렇게 살아 있었고, 인간이 계속 박쥐의 서식지로 파고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저 자연에 대한 거, 저 큰 어떤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신년을, 그리고 그런 설들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더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